네, 지금 보는 뭐 가장 일반적인 부분인데 얘는 지금 언더컷이 여기 구멍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제품을 가져와 보면 예, 이거죠 이거. 이거를 제가 섹션을 잘라 보면 컨트롤 H. 자, 얘를 보면 원판의 바닥이 여기에요. 원판의 바닥이. 하원판의 바닥이 여기에요. 그리고 구멍이 여기가 언더컷이에요. 그래서 이 핀이 슬라이드 파워와 함께 후퇴를 하면서 요 언더컷을 탈피를 합니다. 컨트롤 T. 요 언더컷에 이 제품이 있는 공간에서 저 부분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이 제품이 구멍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핀이 있다가 아다리가 났겠죠. 이 바닥하고 빵꾸가 나게끔 이 핀이 쑥 빠져나오면서 이 제품에서부터 이 핀이 벗어난다고 이렇게. 그러면 제품으로부터 요 구멍에서 이렇게 탈피를 한다고. 언더컷을 이제 빼는 거지. 그럼 이렇게 이동하는 게 슬라이드 쿼의 목적인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지금 보는 것처럼 얘는 이제 윗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언더컷이 있어요. 이 구멍만 나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좀 언더컷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 쿼가 이 전면부를 다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뽑다 보니까 파팅이 여기도 아다리가 나는 부위가 있으니까 사출압에 의해서 아까 말한 대로 여기도 아다리 나는 공간이 있으니까 사출압에 의해서 압력을 받으면 아다리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수지가 차니까 수지에 의해서 압력에 이 압력을 받으니까 이 슬라이드 파워가 이쪽에서 압력을 받다 보니까 슬라이드 파워가 밀리려고 해요. 그럼 밀리지 않게끔 여기서 이렇게 스팝이 나야 된다고, 요 부분이. 그런데 얘처럼 상측에 어느 정도, 이게 상하측 파팅이에요, 여기가. 얘 같은 경우는 굳이 로킹 블럭을 넣지 않더라도 상온판이 여기서 이리 와서 상온판의 바닥이 여기까지겠죠. 근데 이렇게 잡아주면 압을 받더라도 슬라이드 파워가 여기서 스팝 나고 있으니까 크게 밀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파팅이 만약에 여기가 아니고 상온판이 상온판이 여기서 끝난다. 한 이만큼 하고 만다. 그럼 여기는 텅텅 비었어. 그럼 이 압을 받더라도 얘를 받쳐줄 애가 없단 말이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킹 블럭이라는 부품을 써서 2m까지 경사부까지 완전히 내려올 수 있도록 받아주는, 그러니까 요만큼의 슬라이드 쿼를 받쳐주는 공간을 연장을 해서 만들어주는 부품, 이 부품이 이 로킹 블럭의 역할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크게 로킹 블럭을 안 써도 뭐락하진 않는데 요즘은 이 로킹 블럭과 라이너를 옛날에는 라이너나 로킹 블럭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옛날 찍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래 하면 바로 NG예요, NG. 예,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가 있다고. 요즘은 이 라이너와 로킹 블럭 두 개를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킹 블럭 안에 이 앵귤러 핀이 이렇게 쑥 들어간 거예요. 저렇게 들어가서 요 압력에 의해서 슬라이드 쿼가 밀려나는 공간을 여기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얘는 파팅보다 아래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파팅이 여기이기 때문에, 원판 파팅이. 그래서 항상 볼 때 원판 파팅이 어딘가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 원판 파팅이. 그러니까 원판 파팅보다 경사면이 조금 위에 있죠. 그러니까 로킹 블럭을 쓰지 않더라도 상온판이 저 부위를 밀려나지 않게끔 받아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온판이. 근데 얘는 지금 로킹 블럭을 썼죠. 자, 이런 타입이 있는 반면에 네, 이 제품 안쪽에 요런 돌기가 있습니다. 후크. 그래서 후크를 감싸기 위해서 슬라이드 쿼 전면부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리고 파팅은 지금 Z0가 여기네요. Z0가 여기요. 즉 상온판이 여기까지예요. 상온판이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온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슬라이드 쿼가 밀려내지 않게끔 막을 수 있는 데가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상온판이 여기니까. 근데 어디? 예, 후크는 밑에 있어, 파팅보다. 그럼 압을 받으면, 여기에서 받으면 실제적으로 힘이 전달되는 공간은 여기라고. 가장 많이 힘이. 근데 여기만 아다리를 보고 있으니까 얘가 잘못하면 안으로 쳐박아 버린다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언더컷이 스팝이 나는 성형부가 있는 이 곳까지 슬라이드 코어가 내려와 주는 게 요 언더컷 양만큼 이 경사면을 밑으로 내려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완벽하게 스팝을 봐주면 압을 받더라도 여기서 요 공간에서 스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기존 파팅보다 상온판보다 이 슬라이드 코어의 경사면이 아래로 내려가 있을 때에는 이 로킹 블록이라는 부품을 써서 저 아래까지 내려가게끔 해서 이 경사면을 받아줄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그때 사용하는 부품이 로킹 블록입니다. 그래서 타입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 B, C, D 타입이 있습니다. F까지, EF까지 있네요. 자, 여기에 있는 EF는 대형에서 주로 사용되는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B, C, D 이거는 뭐 설계한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구조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는 여기에 있는 A 타입이 가장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가공 깊이가 BCD에 비해서는 가공 깊이가 적기 때문에 A 아니면 뭐 D 정도 써주면 될거예요. 그런데 B하고 C도 알게 모르게 많이 써요. 자, 그리고 E하고 F는 대형 슬라이드 코어에서 많이 쓴다라고 한 이유는 로킹 블록이 이 경사면이 라이너와 스팝이 나야 되는데 이 로킹 블록이 만약 슬라이퍼가 엄청 크다 그러면은 이걸로 써갖고는 그러니까 얘가 슬라이드 코어만큼 커야 되는데 쓸데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 그렇기 때문에 큰 금형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스팝을 보지 않고 홀더의 역할,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했죠. 이 경사면이 슬라이드 코어에 스팝을 받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홀더, 즉 앵귤러 핀이 들어가는 하우스 역할을 한다고, 홈 역할을 한다고. 얘는 당연히 경사면이 스팝이 나지만 얘는 그런 스팝 구간이 없고 상온판에 자, 이 슬라이드 코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립되어 있으면 라이너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앵귤러 핀을 여기다가 삽입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 스팝이 없네요. 그렇죠. 여기는 상온판과 아다리날, 즉 로킹 블록을 쓰지 않는 타입입니다. 큰 금형할 때는 거의 안 쓴다는 거. 슬라이드 코어만 쓴다. 아주 큰 타입에 속합니다. 네, 보는 것처럼 이게 슬라이드 코어예요. 이 슬라이드 코어. 네, 여기를 딱 보면 알겠지만 로킹 블록이 여기 두 개예요. 이거하고 이거예요. 뭐 어떤 역할만 한다? 앵귤러 핀의 홀딩 역할만 한다고요. 홀딩 역할만. 자, 이게 상온판인데 상온판에 이렇게 로킹 블록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아다리로 되어 있죠. 파란색. 여기 뒤로 가보면 뭐 하온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 이게 슬라이드 코어예요. 대형 슬라이드 코어. 슬라이드 코어가 큰데 이거는 이제 앵귤러 핀 자리도 크다 보니까 계속 앵귤러 핀이 들어갔다 나왔다 삽입하면서 여기에 마모가 생겨서 여기에 이 부분만 교체용으로 이렇게 블럭을 썼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배운 것들. 자, 이게 센터레일이에요. 센터레일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셀퍼를 숨겨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센터레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안에. 큰 슬라이드 코어에는 센터레일 쓴다고 했습니다. 센터레일. 이거는 바닥의 라이너. 얘는 스토퍼. 그리고 얘는 가이드레일. 이거는 슬라이드 코어 타입 중에 이렇게 레일턱을 이렇게 편을 박아서 쓰는 타입이 있었죠. 뒤로 가보면 이렇게 슬라이드 코어에 편을 박아서 쓰는 타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다 가지고 와서 컨트롤 H X축. 자, 얘는 소형이 아닌데도 이 집에서는 로킹 블록을 쓰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얘는 언더컷이 파팅이 여기에요.
아까 말한 대로 파팅보다 파팅이 여기에요. 상하원판의 파팅이. 그러다 보니까 요 압을 받는 공간은 여기죠. 그러면 경사면이 저 압을 받는 반대쪽에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밀려나진 않는다고. 여기 스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킹 블록을 안 썼다 이게. 안 쓰는 대신 이 앵귤러 핀에 홀더를 해줘야 되니까 그 홀더 역할로 이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로킹 블록을 쓰지 않는 경우에. 얘는 슬라이드 코어가 좀 경사로 작동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봤다시피 여기 센터를 잘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보는 바와 같이 스팝면은 성형부는 여기에요. 스팝이 되는 공간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쪽에 경사면을 잡고 상온판과 스팝이 되는 거예요. 로킹 블록을 안 쓴 거지. 왜냐하면 이 슬라이드 코어가 원체 크다 보니까 로킹 블록을 이렇게 쓰게 되면 로킹 블록도 슬라이드 코어만큼 커져야 돼. 그럼 재료 낭비라고. 그래서 그냥 홀더 역할만 하는 이 타입으로 쓰고 로킹 블록은 쓰지 않았다 이거예요. 대신 파팅보다 많이 아로 내려가 있으면 이 언더컷 양이 그때는 써야 되겠죠. 얘는 지금 보는 D 타입을 쓴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D가 아니고 F 타입. 책에서 F 타입의 적용률입니다. 뒷장에 보면 적용률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지금 보는 이 도면이 일종의 슬라이드 코어를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웬만한 건 다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코어 세트 부품에 이 부분이. 자,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이 슬라이드 메인 코어입니다. 슬라이드 코어 일체형이죠. 이렇게 슬라이드 코어. 그리고 그 옆에 이쪽에 보면 ST20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요때 이게 요것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블록이. 즉 슬라이드 코어가 왔다 갔다 하는 진행 방향을 돕는 부품. 이렇게 돼 있죠. 이쪽 전면을 봤을 때. 이게 가이드레일입니다. 가이드레일. 그리고 가이드레일은 슬라이드 코어의 진행 방향을 돕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너가 있죠. 라이너 A라고 적혀 있습니다. 얘는 슬라이드 코어 등 쪽에 스팝이 나는 공간에 마모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이너 A. 그 다음에 앵귤러 핀. 앵귤러 핀은 자 여기서 보면은 알겠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이 슬라이드 코어의 덩어리가 있는 이 공간과 앵귤러 핀의 각도가 교차하는 여기를 정점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가 구죠. 구의 중심이 있는 요 형태까지의 거리값을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함수가 나오죠. 이렇게 여기를 보면 이렇게 삼각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의 거리값을 우리가 슬라이드 코어의 일반적인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이러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9고 거기다가 여기에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무시를 하죠.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가능한 게 여기 위에 앵귤러 핀이 들어가는 요 자리에 이렇게 R이 있기 때문에 약간 센터가 안 맞아도 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슬라이드 코어가 등 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R이 있어요. 여기도 보통 이렇게 R을 주는데 여기도 2R 정도 해서 이렇게 보통 차이가 나면 0.몇 mm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겠죠. 여기가 약간 여기 되어서 퉁 치면서 미끄러지듯이 들어간다고. 그리고 여기는 갭이야. 똑같다면 절대 안 맞지. 근데 두 개가 갭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여기를 퉁 치면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있어도 여기 R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위험성은 막을 수가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스트로크를 돕는 앵귤러 핀, 그리고 앵귤러 핀의 홀더 및 슬라이드 코어의 경사면을 스팝을 보면서 슬라이드 코어가 후퇴하지 않도록 금형이 슬라이드 코어의 경사면이 파팅이 여기에요. 파팅보다 아래에 내려가 있을 경우에 이 경사면을 받쳐서 슬라이드 코어가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부품, 로킹 블록.
그리고 바닥에 슬라이드 코어가 왔다 갔다 할 때 슬라이드 코어의 마모 및 바닥 마모를 방지하는 라이너 B. 그리고 또 인노 금형이죠. 인노가 있는데 이 바닥에 하원판에 역시 스팝을 봐주는 스팝편을 역할을 하는 라이너 C. 그 다음 인노의 측벽에 스팝을 봐주는 라이너 D. 뭐 이런 식으로 라이너는 용도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슬라이드 코어 뒤쪽에 이 볼트를 체결을 해서 슬라이드 코어가 후퇴를 한 다음에 이 볼트 머리에 딱 닿으면은 더 이상 후퇴하지 않게끔 막아주는 스토퍼. 이 부품들은 다음에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코어 전면에 사용하는 슬라이드 코어 복귀 차단, 스프링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부품들이 슬라이드 코어 세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 보면 상기도면은 로킹 블록에 슬라이더 적용량이다. 일반적으로 로킹 블록은 여러 용도로 활용이 많이 되는데 상기처럼 슬라이드의 경사면이 파팅 아래에 있을 때 지금 파팅이 여기죠. 여기 보이는 요 공간이 파팅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팅보다 슬라이드가 아래로 내려가 있을 때 이 로킹 블록이 요만큼 돌출이 되어서 요만큼 밑으로 내려왔죠. 밑으로 내려와서 이 경사면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기처럼 슬라이더 경사면이 파팅 아래에 있을 때 상온판을 연장하여 슬라이더 경사면 밀림 방지 형상을 만들게 되면 요 공간이죠. 파팅이 굴곡이 심해지죠. 근데 이제 부품을 쓰게 되면 따로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빼서 여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가 없다면은 로킹 블록을 빼버리면 여기는 평평하죠. 그러면 기계 가공을 할 때 평평하기 때문에 가공하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로킹 블록 쓰지 않고 파팅 자체를 이렇게 상온판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상온판을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버리면 가공하기가 깔끔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인노니까 상온판 바닥이 저기까지 가 있죠. 그래서 그냥 저 부위를 부품을 쓸 수 있게끔 파팅의 굴곡이 심해지고 가공면에서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파팅은 되도록이면 굴곡이 적고 단순한 형상이 좋습니다. 단순한 형상이. 자, 이때 사출압에 의해 발생하는 내압에 슬라이드가 밀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로킹 블록을 설치하여 슬라이드 뒤에서 받쳐준다. 그리고 앵귤러 핀을 로킹 블록에 삽입하여 앵귤러 핀의 길이도 줄여준다. 원판에 바로 관통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길이도 줄여줄 수가 있죠. 끝으로 상기처럼 원판 일체형에서는 슬라이드 크기가 소형일 경우에 인노 안쪽에 슬라이드 코어가 삽입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설계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이 인노가 이 제품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인노인데 이 슬라이드 코어를 이쪽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슬라이드 코어가 엄청 커요. 이렇게 이쪽에 바닥 쪽에 슬라이드 코어 바깥쪽에 인노 바깥쪽에 설치하면 슬라이드 코어가 엄청 커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 슬라이드 코어를 요 인노가 있는 요 안쪽에 슬라이드 코어가 설치되게끔 해주라 이 말입니다. 자, 346페이지는 슬라이더 코어와 로킹 블록의 종류별 적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조립된다는 거. 자, 여기서 A, B, C, D는 로킹 블록의 가장 일반적인 타입이고 EF는 대형 슬라이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로킹 블록의 형태이다. B, C는 자칫 가공의 깊이가 깊을 수 있으므로 A, B로 변경하는 게 좋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면 B하고 C는 여기가 상온판이 되고 상온판이 이만큼 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킹 블록을 삽입하면 이렇게 삽입을 하는데 여기 깊이가 너무 깊단 말이에요. 여기 세까지 깊이가. 그럼 가공하기도 상그럽기 때문에 이 공간은 여기를 이렇게 터줄 수 있도록 이래 되면 가공 깊이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되기 때문에 가공하기가 좀 편하죠. 이거를 뒤집으면 모양이 로킹 블록 같은 경우에 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깊어버리면 여기가 가공하기가 너무 깊어진단 말이에요. B하고 C는.
이런 경우에 이 상호판 끝이라면 여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기를 이렇게 터져버리면 깊이가 작기 때문에 가공하기가 편하답니다. 요 단을 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단을 주라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슬라이드 코어 설계할 때 요 BA하고 그리고 D를 좀 참고해서 작업을 많이 해주면 됩니다. 근데 깊이가 깊지 않으면 뭐 B하고 C를 해도 되는데 깊이가 너무 깊을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턱 하나가 더 있는 것밖에 없겠죠. (347페이지는) 라이너, 슬라이드 플레이트, 라이너, 스파편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따지면 슬라이드 플레이트란 말이 정확합니다. 라이너란 말도 이제 영어 뜻으로 하게 되면 깔판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 사용 목적은 슬라이드 코어의 마모 방지를 위한 부품입니다. 여기에 있는 재질은 뭐 SKS3 소결합금 공구강, 그 다음에 뭐 카크 304 고강력 황동주물, 이거는 판매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사오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에서 만들어져 있는 걸 사오는 게 아니라 캐피1 부품을 재료를 사가 와서 걔를 가공하고 열 처리를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현장에서 또 이렇게 옛날 분들은 열 처리편 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코어 스파편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황동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좀 비싸죠. 황동으로 되어 있고 근데 또 많이 써요. 황동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시커먼 거는 이 흑연이 박혀 있어요. 흑연이. 그래서 윤활제로서 사용되는 마모 방지편들입니다. 근데 뭐 규격이 적혀 있는데 임의적으로 크기를 바꿔도 돼요. 저도 중원제작이나 회사에서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볼트 위치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슬라이드 코어 등 쪽에 경사면에 설치를 하는 타입도 있고 바닥에 넣는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인노의 측벽에 스팝을 보는 그리고 바닥을 스팝을 보는 이런 식으로 보통 스팝이나 마모 방지용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상기도면은 라이너 슬라이드 플레이트의 적용량이다. 일반적으로 라이너는 여러 용도로 활용이 많이 되는데 상기처럼 마모 방지 및 구간 스팝을 위한 대체 플레이트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적인 공간에 스팝을 보거나 마모 방지용으로 많이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이너 A는 슬라이드 코어 경사면에 마모 대체 방지 부품으로써 쓴다는 거. 여기에 있는 거. 라이너 A. 라이너 B는 슬라이드 작동이 돼서 바닥이 마모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시 마모 대체 플레이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상기 B처럼 원판의 바닥을 슬라이드 바닥이 닿지 않도록 라이너 바닥에서 1mm 정도 도피를 시켜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슬라이더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마모가 생기죠.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대체 플레이트를 이렇게 대주는데 이 라이너가 들어간 자리에 원판 바닥은 이런 식으로 1mm를 띄우랍니다. 덜 올려랍니다. 한 1mm 정도. 대신 이제 슬라이드 코어가 전후진 운동을 할 때 이 슬라이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슬라이드가 호텔을 해서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된다고. 여기를. 그럼 땅에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스트로크 하는 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 코어가 후퇴를 한다. 후퇴를 하더라도 이 라인 안에서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라인 안에서 놓을 수 있도록 해주란 말이에요. 라이너 C는 상하원판의 바닥 스팝을 위한 구간 플레이트로 스파편이라고 있죠. 스파편. 상하원판은 고정축 열림이나 가동축 열림에 변속값을 1mm 들어올리면 상온판이 뜨죠. 그때 그 뜨는 구간에 상온판과 스팝을 보게끔 하온판에 설치하는
대체 플레이트로 씁니다. 스파편으로. 상호판이 이번에 이야기했잖아. 코어는 제품 일에 있으면 상하 스팝을 보지만 원판은 스팝을 보지 않고 이렇게 띄운다고 해요. 지금은 고정측만 들었죠. 가동측은 듣지 않고 이렇게 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압을 받으면 쇠가 이렇게 U처럼 휘거나 까딱까딱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스팝을 담당하는 이 플레이트를 하원판에다가 설치하고 볼트로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데 이 바닥을 스팝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스팝편을 설치해서 상원판과 아다리를 보는 이 편을 우리가 스팝편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역시 라이너가 사용됩니다. 라이너 D는 잘 안 써요. 이 측면에다가 인노 측면에 경사면에 왜 잘 안 쓰느냐? 지금 저기서 보니까 인노가 이래 있는데 이게 상온판이고 이게 하원판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스팝을 보는데 여기에 어떻게 된다? 스팝을 보다 보면 둘 중에 하나 닳겠죠. 그럼 나중에 마모가 생기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원판을 이렇게 하고 이게 뜨는데요. 뜨는 데다가 라이너를 이렇게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볼트를. 근데 왜 쓰면 안 좋다고 이야기할까요? 뭐가 안 좋을까요? 자, 아까 라이너를 연결하던 공간에 라이너를 싹 빼면은 이렇게 탭이 나오죠. 이거 가공하기가 힘들어요. 가공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이래가 가공할 거라고? 가공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럼 얘를 세워야 되는데 얘가 엄청 커요. 엄청 커. 이거 어찌 세우는 기계에다가 못 세운다 이거. 그럼 저건 어떻게 가공하셨는데 핸드드릴로 가공했어요. 완전 노가다죠. 가공이 안 돼갖고 핸드드릴로. 그러니까 라이너를 가공도 생각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계해 주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349페이지는 특수한 슬라이드 플레이터. 제가 접대 이야기했지만 슬라이드 코어 여기 등이 있는 공간과 머리가 있는 공간은 스팝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어가 이래 있고 전면부가 들어갔고 있고 라이너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로킹 블록이 뭐 이렇게 된다. 여기와 여기는 미스팝이랍니다. 스팝을 보지 않는다. 어디 부위만? 여기만. 요 경사 부위만 스팝 보고 여기 다 떴죠. 지금 다 공간이에요. 다 떠 있어요. 여기만 스팝 본다. 그런데 대형 금액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틈새가 있으니까 압을 받으니까 이 슬랩하고 막 움직여.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다가 아예 스팝편을 이렇게 넣어버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슬라이드 코어 머리와 등 쪽에다가 스팝편을 넣어서 구간 전체를 스팝 볼 수는 없으니까 구간별로 스팝을 본 겁니다. 이 스팝편입니다. 얘는 등에 들어가는 거고 슬라이드 코어 라이너 편에 요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게 이렇게 삽입하는 슬라이드 몸체가 있었습니다. 이게. 요거예요. 여기다가 라이너를 이렇게 끼워 넣은 거예요. 자, 라이너가 얘보다 튀어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스팟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만 스팟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대체 플레이트로 공간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머리 위에도 이렇게 스팟편을 넣은 겁니다. 큰 금형은. 그리고 더 안전빵으로 코타까지 넣었어요. 코타까지. 여기도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스팟편을 넣고,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대체 플레이트로서도 사용이 많이 된다. 그래서 한기도면은 특수한 라이너의 적용량이다. 일반적으로 슬라이드 스팝은 윗면과 등 쪽면은 윗면이 여기가 윗면이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한 거예요. 사람 머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윗면이라고 하고 여기를 경사면이라고 하고 여기를 사람 등처럼 생겼다고 해서 등면이라고 합니다. 그냥 불렀습니다. 고정식 형판과 닿지 않도록 도피를 시킨다. 아까 말했지만 여기하고 여기는 스팝이 나지만 여기하고 여기는 스팝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로킹 블록을 쓰더라도 여기만 스팝으로. 그래서 경사면만 스팝이 되도록 하는데 상기 슬라이드처럼 높이가 높거나 대형 슬라이드는 일반적인 것처럼 도피를 시킬 경우에 내압이나 경사면의 스팝에 의해서 슬라이드가 앞으로 넘어가며 전면부에 무리를 줄 수 있어서 위험하다. 이에 상계 모델링처럼 윗면과 등 쪽에 있는 면에 라이너를 장착하여 고정식 형판이 슬라이드를 눌러줄 수 있도록 하고 코터를 조립해서 중심 맞추기에도 위치 결정 역할을 정확하게 시키게끔 코터까지 넣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350페이지에 경사 바닥 플레이트가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은 언더컷 방향이 직선 방향이 아니고 경사로 되어 있을 때, 딴 거 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떤 거, 이 모양을 참조를 하되, 밑에 이겁니다, 이거. 보이죠, 이거. 요게 경사 바닥. 그러니까 라이너인데, 아까는 라이너가 수평이었는데요. 수평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경사로 작동하는 슬라이드 코어 밑에는 경사로 작동되어 있는 대체 플레이트를 쓰는데, 딴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오로지 이겁니다. 요 앞에 있는 턱. 여기. 이상한데요. 여기는 라이너가 요 윗면은 경사면인데, 이렇게 턱을 만들었고, 얘는 그냥 밋밋한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로 슬라이드 코어가 당겨지는 역할이 있습니다. 얘는 슬라이드 코어가 후퇴를 하면은 그냥 미끄러지죠, 밑으로 미끄러진다고. 그러니까 얘가 슬라이드 코어가 움직일 때 이 라이너가 부하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위로 당겨지기 때문에 쉽게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쑥 내려가요. 근데 얘가 이렇게 역으로 되어 있으면 얘가 올라가면서 쑥 올라오면 좋은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얘를 끌고 올가. 라이너를 끌고 가버린다. 그래서 그러면 라이너가 이 볼트가 다 깨져요. 여기에. 이 볼트가 다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업 슬라이드 코어라고 하고 다운 슬라이드 코어라고 하는데, 다운은 말 그대로 슬라이드 진행 방향이 하측으로 떨어지는 방향이고, 업 같은 경우는 상측으로 올라가는 타입입니다. 업 타입은 무조건 턱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볼트가 다 깨집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딴 것도 읽어보세요.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오로지 업이 되는 경사 플레이트를 쓸 때에는 무조건 턱을 줘라.